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7년 차 남자입니다. 아내와 만난 지는 벌써 10년이나 되었네요. 아내는 저보다 2살이 많습니다. 학교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제가 연상이던 아내에게 빠져서 구애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3살, 25이라는 어린 나이에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혼전 임신으로 인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내에게 임신을 했을 때 저는 너무 당황했고 아내도 당황해서 아이를 지우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아내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다 저는 책임감이 앞섰기에 결혼하자고 아내에게 말했고 내 아이 지우기도 싫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임신했던 당시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었던지라 생활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하였고 저도 학교가 나쁘지 않았던지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좋은 곳에 할 거란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각 집안 둘 다 넉넉하지는 못했어요. 당시 아내와 결혼할 때가 되어서 알았는데 처가댁은 사업에 실패하셔서 전셋집 단칸방에 사신다고 들었고 저희 집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던 분들이라 저한테 돈을 주시기가 힘들어 학비조차도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겨우겨우 충당하는 시기였거든요. 학자금 대출도 있고 아내도 있었던지라 둘 다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여행은커녕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생이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아내에게 많이 주게 되었어요. 그것이 미안했던 저는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만 2개씩 낮밤 가리지 않고 연달아서 미친 듯이 달렸었습니다. 결국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끝내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자 아내가 저한테 말하길 학교라도 잘 졸업해야 취업이라도 똑바로 할 테니 일단 모든 경제적 부담은 내가 질 테니까 저보고 공부에만 집중하라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아내에게 너무나도 고마웠고 저는 앞으로 번 돈들을 아내에게 관리하라며 꼭 당신 고생한 거 내가 보답하겠다며 아내의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딸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저는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였고 아내는 직장과 육아에 힘을 쓰며 아둥바둥 살아가며 저희는 힘들었지만 힘들 틈조차 느낄 새도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저는 대학을 드디어 졸업하게 되었고 군대 다녀온 것 때문에 사회생활이 시작되기까지 정말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일들이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아직 아내보다는 급여가 작았지만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벌면서 대출도 갚아나갔습니다. 제 월급에 대한 모든 권한은 아내에게 말했던 대로 전부 아내가 경제적 권한을 쥐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저까지 이제 일하게 되니 경제적으로 사정이 훨씬 나아져서 딸아이가 3살이 된 무렵에는 드디어 원룸에서 벗어나 방 2개, 거실 1개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 이 모든 게 아내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아내가 주는 정말 작은 용돈으로도 가족을 생각하며 항상 아끼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할 무렵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첫째 딸아이가 5살 되던 해였죠. 이번에는 둘째는 아들이라는 소식에 너무 기쁘고 행복에 빠져 있을 무렵 유산이라는 날벼락 같은 불행이 저희 부부를 덮치게 되었고 아내는 그때부터 우울증에 빠지는 것 같더군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 사이는 정말 많이 삐그덕거렸고 아내는 저와의 부부 관계도 피하며 사소한 걸로도 저에게 화를 자주 내더군요. 화를 내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더니 이제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싸움닭 마냥 싸울 건덕지를 찾는 심각한 수준이 되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어떻게든 설득시키고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아내는 시끄럽다며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화가 나서 끓이던 국을 바닥에 뒤엎어버렸고 그 국물이 애한테 튀었고 화상을 입게 된 이후부터는
결국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아내와의 대화를 포기했고 저희 부부관계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네요. 아이 때문에 같이 밖으로 나가도 손도 잡지도 않았고 조금이라도 아내의 기색이 나쁘다 싶으면 제가 아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미리 피했습니다. 아내의 폐약질을 미리 제가 회피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질 무렵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쇼핑에 갑자기 눈을 떴는지 홈쇼핑을 통해서 마구마구 가전식기 등의 물건을 사들이더군요. 홈쇼핑으로 인한 택배 물건이 너무 쌓이자 저는 걱정이 되어서 아내에게 우리 집 대출을 잘 갚고 있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결국 돈을 그냥 각자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더니 아내는 갑자기 공격적으로 저한테 위협하기에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이 계속 흐르고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못 참겠다며 이혼하던가 정신과라도 다녀보자 라는 말에 아내는 나를 일부러 정신병자 만들어 이혼해서 재산 챙기려는 거 아니야? 라며 되려 저에게 화를 내는 아내에게 저는 간곡히 손을 잡고 울면서도 빌어도 보고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한다고 제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는 말에도 씩씩거리며 저를 보며 비웃기만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부터 아내가 아주 멋을 부리며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화장도 잘 안 하고 회사 갈 때 입는 옷은 깔끔하거나 단순한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주 화려하게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집에 와서는 이제 성질을 안 내고 가끔은 웃기까지 하는 걸 보고 저는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 미련하게도 아내가 드디어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간다 생각하며 그게 모두 다 자기한테 투자하며 아내가 자존감을 찾아서 그런 줄 알고 밖에 나가서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아내 화장품이며 옷가지 등을 사다 주며 더 이쁘게 하고 다니라며 부추기고 아내에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아내의 사치는 계속되어 집안에 명품 쇼핑백들이 쌓여갔지만 저는 돈보다 아내와의 이러한 관계가 보기에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와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싸움을 걸거나 그런 일들은 전혀 없어졌기에 저는 아주 만족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꿈처럼 저의 착각이었다는 걸 느끼는 날이 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 제 이름으로 꽃다발이 왔고 거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보낸 게 이상해서 누구시냐고 전화했더니 제 아내와 바람피고 있는 상간남 아내라고 합니다. 전화가 온 여자가 저한테 말하기를 당신 아내가 지금 자기 남편과 바람피는 것 같다고 하길래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 여자에게 언제부터 바람을 핀 것 같냐고 물어보았고 얼추 날짜를 계산해보니 제 아내가 자신을 치장하기 시작한 무렵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분의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바람 상대는 같은 회사 상사라는 사람이었고 제 아내와 5살 차이 나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하더군요. 아니 무슨 이혼도 안 했는데 신혼여행이냐니까 그 상간남과 아내와 대화 내용에서 우리끼리 결혼식을 못해도 이제 부부라고 서로 생각하니까 신혼여행이라도 가자며 보라보라 섬이라는 곳에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그 날짜가 언제냐고 물으니 아내는 며칠 전에 저한테 말했던 회사에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던 날과 하루도 차이가 안 나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문자로 보내주시는 증거들을 보고 저는 배신감에 정말 몸이 다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한테 아내의 바람핀 증거들을 잡아서 둘 다 인생 망쳐놓자고 하던 그 여자분의 말에 저도 그날부터 아내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아내가 결제했다는 걸 알고 카드 결제 내역서를 찾아냈고 아내가 출장 가려고 미리 짐 싸둔 가방 속을 한번 뒤져보고 찾아봤더니 비행기 티켓 내역서가 있길래 살펴보니 2명이서 보라보라 섬까지 끊어놨더군요. 그리고 세상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행기 값만 무려 400만 원 이상을 쓴 이 망할 여자가 정말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오자마자 출장을 어디로 가냐는 말에 쉬지도 못하고 장기간 출장을 가야 된다며 짜증난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가증스런 아내의 모습에 질려 아내에게 여행 티켓 예약서를 보여주었죠. 요즘 회사에서 출장을 신혼여행처럼 보라보라 섬에 보내주냐며 언제부터 독일이 보라보라 섬에 붙어 있었냐 하니까 아내는 그 순간 얼굴이 얼어붙더군요. 제가 계속 윽박지르니 아내는 되려 성질을 내며 저한테 마냥 젊은 나이에 너를 만나서 고생만 죽도록 했고 아이까지 유산해서 몸까지 다 버렸다고 이제부터는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인생 살고 싶다고 그 남자는 자기 고생 안 시키고 사랑만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서로 가정에 있는 인간들끼리 부끄럽지 않냐고 자식들과 배우자들은 그럼 어떡하냐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라는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바로 상간남한테도 전화를 해서 욕을 했지만 상간남도 아내랑 비슷한 소리를 해대는 걸 보고는 결국 이 모든 걸 아내 회사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마음대로 해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는 말을 하더니 대놓고 그냥 상간놈이랑 진짜 여행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간남의 아내와 함께 자료들을 다 모아서 아내 회사 상사들에게 싹 다 전송했고 심지어 처가댁에도 다 보냈으며 아내에게 그동안 보냈던 모든 돈들을 정지하고 아내 통장을 가압류 신청했습니다. 그 뒤로 소송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 미친 여자가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그놈이랑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었는지 국내 유명 호텔에 좋은 방이란 방은 다 자고 술값만 무려 몇백만 원씩 써댔더군요. 저는 현재 이것들을 벌하기 위해 상간남 위자료 소송도 걸고 이혼 소송까지 걸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이혼하진 않았지만 이 년놈들 회사도 못 다니고 있고 통장도 가압류 해놨고 돈 씀씀이로 보아서는 저한테 위자료랑 재산 분할하면 알거지 될 게 뻔하니 그 벌 달게 받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정말 남 못지않게 저는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어쩌다가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막상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심정이 정말 막막하네요. 이 사연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 60에 가까운 말년에 이런 더러운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것도 바람 상대가 저희 자식벌이라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저와 남편은 저희 나이대 사람들이 다 그렇듯 부모님의 소개로 만났어요. 모두 다 가난했던 시기에 저희 역시 평범하게 가난했던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선으로 만나 연애를 얼마 안 하고 금방 결혼하게 되었죠.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된 건 음식 장사였습니다. 그때는 참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먹는 장사가 남는 장사라고 하여 시작했던 음식 장사는 정말 치가 떨렸네요. 매일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장을 봐오고 하루 반나절을 장사 준비로 보내며 늦은 밤에 달이 뜰 때까지 매일 요리와 설거지를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갔습니다. 그렇게 꼬박 3년을 단 하루로 쉬어보지 않고 일만 했었네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나름 손맛이 괜찮았기에 저희 만두 가게에는 매일같이 손님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러던 무렵 남편은 언제까지 이렇게 장사만 할 수도 없다고 우리가 아이도 가지고 하려면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만두는 피하고 속까지 만드는 공정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며 만두 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하자고 하더군요. 지금은 널리고 널렸지만 그때에는 저희 가게가 거의 최초로 열게 된 경양식 돈가스 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가 엄청나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에도 적지 않은 돈인 100만 원을 주고 돈가스 제조법을 배웠고, 그때부터 저희는 자그마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완전 대박 터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만두가게 하던 때와 다르게 시간도 많이 남고 여유가 있었기에 저희 부부는 음식 장사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답게 쉬면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도 가지게 되면서 가게에 일하는 사람들도 늘려나갔고 더불어 시장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출산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일을 했고 5년 동안 쉬지 않고 돈가스집을 운영하며 돈도 많이 모았으며 아이들도 2명 낳아서 길렀네요. 남편이 아이 낳고 난 후 저지른 일 때문에 간혹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사업적인 능력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한 지 15년이나 되자 주변 상권에 비슷한 양식업종 전문 가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저희는 돈가스 가게를 팔아버리고 고깃집을 오픈했고 또 가게를 매년 운영하다 잘 된다 싶으면 팔고 그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나가기 시작했었죠. 우리가 돈을 버는 만큼 아이들의 생활도 저희 부부의 생활도 계속 나아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희 부부가 맞벌이로 바빴던지라 그렇게 큰 신경을 못 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나름 알아서 열심히 해줘서 좋은 대학들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이제는 저희 집안 재정 상황이 자식들을 해외 유학까지 보냈고 돌아와서 끝내 대기업들에 취직을 하여 어느덧 결혼까지 다 했네요. 제 인생 정말 힘들게 살아왔지만 노력한 만큼 잘 풀렸다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인생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나쁘지도 않았었고요. 다만 재산 문제는 저희 부부 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 관리는 각자 가는 거고 사업하는 남자는 앞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돈을 항상 쥐고 있어야 된다며 그렇게 억지스럽게 모은 돈은 남편이 모두 관리하며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대략적인 매출이나 순이익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기분 좋을 때 들어주던 보험과 제 명의로 해준 고급 아파트 한 채 정도뿐. 그 외에 남편이 주식 투자까지 해서 벌어들인 엄청난 재산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따로 조금도 귀뜸을 해주거나 말을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남편은 돈이라면 아주 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자기한테 손실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자식들에게 용돈조차도 엄청나게 인색해했죠. 남편은 자기 어렸을 적 너무 가난하고 없이 살던 사람이라 그런 건가 싶을 정도였고 돈만큼이나 음식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강해서 자식들이랑 식사를 할 때 어린 자식들이 고기 반찬 먹고 싶어 할 때도 본인이 다 먹어버릴 때가 대부분이었죠. 그만큼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남자였지만 그래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 또한 강했던지라 자식들 보험이나 학비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남편과 재산 공개 문제로 몇 번 다툼을 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엄청 싸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린고비 같은 남편에게도 정말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다는 그 친구는 정말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딸아이 10살 때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지금까지 딸아이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친구분은 저도 정말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싫어해서 남편이 가끔 저희 집에서 부르면 항상 손에 선물을 사들고 왔고 집에 놀러와서도 오래 있는 것조차 눈치를 보며 미안해 하셨던 분이었죠. 또한 그 친구는 어렸을 적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되고 싶어 했으나 실패하여 법무사를 하신다는 그분은 본인이 열심히 살아온 것에 비해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친구분을 항상 막대하며 오라 가라 시키고 마치 자기 부하처럼 말하곤 했었죠. 한 번은 저랑 다툼이 있었던 날이면 그 친구분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인가 남편이 그 집에 매일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당시 저희는 가게를 넘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쉬고 있을 때였고
저희 첫째, 둘째는 모두 회사에 취직해서 독립시키고 저희 부부밖에 없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그 친구분 집에 가는 남편에게 친구는 출근하지 않았냐고, 도대체 그 집에 가서 뭐 하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저에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며 거기서 친구가 기다린다는 둥 이상하게 허둥지둥 말을 돌리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그 이상한 행동의 원인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세상이 다 무너진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재수 씨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 딸과 글쎄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 친구는 자기가 더 미치겠다는 겁니다. 남편과 평소에 농담 삼아 저희 아들 둘 중에 괜찮은 놈 고르라고 자기 딸이랑 결혼시키겠다며 농담하던 남편이 이렇게 남편 친구 딸의 애인이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냐니까 자기 집에 자주 찾아올 때 우연히 자기 딸과 함께 있는 걸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딸아이가 그전부터 남자가 생긴 건 알고 있었는데 소개시켜 달라고 할 때마다 딸은 아직 이르다며 좀 더 확실해지면 소개해준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세상에 제 남편일 줄은 자기로 상상도 못했다네요. 남편 친구가 자기 딸과 같이 있던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버럭 내니 남편은 바로 도망가고 딸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 친구가 출근한 사이를 노려서 혼자 있는 딸아이를 엄청 꼬드겼답니다. 남편은 집에 혼자 있는 딸아이에게 말하길 자기는 아들만 있어서 그런지 너 같은 딸아이를 보니 자식 같아서 좋다고 하면서 친구 딸이면 자기 딸이기도 하다며 데리고 매번 백화점이며 레스토랑이며 데리고 다녔고 그러다가 딸아이랑 바람이 났다는 거죠. 처음에 딸아이한테 잘해주는 모습에 진짜 꿈에도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남편 친구는 그저 친구 딸이니까 잘해주는 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둘이 연인이 된 지 벌써 몇 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그 아이는 대체 뭐가 아쉬워서 자기 아빠 친구랑 바람이 난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남편 친구가 저에게 보여준 문자 내용은 정말 저를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장문의 글로 남편이 친구에게 보내놓은 문자가 너무 길어서 그냥 핵심만 말하면 우리는 정말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럼 어떡할 거냐고 물으니 이혼할 거라는 대화까지 나누었더군요. 그래서 남편 친구는 도저히 혼자서 이건 감당이 안 돼서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인지 의논하려고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다리가 풀리고 넋이 나간 저는 일단 남편과 대화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돌려보냈고 저녁이 되어서야 쭈뼛쭈뼛하며 들어온 남편에게 저는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을 때렸더니 저한테 성질을 내며 밀쳐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대체 어쩌려고 그랬냐는 말에 사랑에 무슨 죄가 있냐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그 어린 것이 정말 당신 같은 늘다리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냐고, 아마도 돈에 넘어간 거 아니겠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절친한 친구의 딸이라고 그 죄를 도대체 어떻게 갚을 거냐고 했더니 자기는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다네요. 정말 저렇게 말하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고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할 거라니까 남편은 자기가 바라던 바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꺼낸 말이 3억을 줄 테니까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자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당신 재산이 얼만데 겨우 그거 주냐고 하니까 그냥 이 돈 3억 원이랑 전에 제 명의로 해준 집이 있으니 그거 들고 가라네요. 저는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조건 재산 다 공개하고 보여주고 그중에 딱 잘라 반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노발대발 했고 결국 그날로 남편과 이혼 소송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은 집을 나가서 그 친구 딸과 집까지 구해서 신혼집을 차렸다고 하고 그 친구는 두 눈 뜨고 딸을 뺏겼다고 하더군요. 그 딸 같은 애한테 외제차도 사주고 여행도 같이 하면서 사진도 올리고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돈을 줬다는데 서로 주먹 다툼까지 했다고 합니다. 친구에서 장인어른이라니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지겹도록 공방했고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숨겨둔 재산은 진짜 어마어마하더군요. 장사만으로는 절대 못 벌었을 엄청난 돈을 벌어놨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말이죠. 제가 50% 되는 재산을 법정 판결로 들고 가게 되자 본인이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해서 늘려놓은 재산인데 이걸 왜 나눠주냐고 절대 못 준다고 욕하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판결이 그러한데 남편이 별 수 있겠나요? 그리고 그 1년 반 동안 그 자식 같은 여자애한테 임신까지 시켜놨습니다. 그 이후로 위자료 소송도 다 해서 그놈 재산에서 톡톡히 뺏어 먹었네요.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그런 인간인 줄 꿈에도 몰랐다며 저한테 아빠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했고 결국 그 인간은 그나마 하나 있던 정말 친했던 친구까지 잃고 20년도 더 어린 아내랑 애까지 가지고 살고 있네요. 그 여자애는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저도 참 피해자지만 대체 그 여자의 아비인 남편 친구야말로 제일 불쌍합니다.